안녕하세요. 9월 16일입니다. 오늘 여러분의 비즈니스 감각을 날카롭게 할 주요 이슈들, 그 속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은 정말 핵심만 딱 모아놓은 브리핑 같아요. 여러분이 중요한 정보, 또 통찰을 빠르게 얻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 테슬라, 틱톡, 알파벳 같은 테크 기업들 소식부터요. 자동차 시장의 관세 문제, 또 국내 기업의 해외 확장, 새로운 안전 규제, 그리고 주식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결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큰 그림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먼저 테크 기업 소식입니다.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개인적으로 10억 달러어치 샀다는 소식이 있었죠. 네, 있었죠. 시장에서는 이걸 뭐랄까 오너의 신뢰 이런 신호로 보고 주가가 좀 반등하긴 했는데 여전히 그 12개월 선행 PER 이게 70배 수준이라는 점,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논쟁은 여전해요. 맞아요. 오너가 직접 자기 돈으로 매수하는 건 그 회사가 그냥 자사주 매입하는 거랑은 확실히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죠. 투자자들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. 아, 내부자가 뭔가 확신이 있나 보다?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요. 그렇죠. 결국 테슬라의 이런 높은 가치는 사실 AI나 로봇, 그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건데 이 기술이 실제 매출로 얼마나 빨리 이어질 거냐, 이게 관건이겠죠. 다만 이렇게 고평가 상태에서는 실적 발표라던가 아니면 규제 변화 같은 변수 하나하나에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좀 유의해야 합니다. 네. 테크 쪽 소식 하나 더 있죠. 틱톡. 미국하고 중국 고위급 협상에서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미국 통제 하에 두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. 네,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오라클이 다시 유력한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고요. 그리고 알파벳 시총액 3조 달러 돌파 소식도 있었네요. 이 틱톡 합의 좀 더 자세히 볼까요? 여기서 아마 가장 첨예한 부분은 그 알고리즘이랑 데이터 이전 범위, 이게 될 겁니다. 어디까지 미국 측 통제에 둘 거냐, 이 합의가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서 틱톡의 그 광고 수익 구조나 클라우드 운영 비용, 또 규제 준수 비용 같은 게 달라지면서 전체적인 마진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. 그렇군요. 단기적으로는 오라클이나 관련 광고주, 또 크리에이터 관련 기업들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네요. 알파벳 3조 달러 돌파는 AI 경쟁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봐야겠죠. 네. 이런 국제적인 줄다리기가 비단 테크 기업에만 있는 건 아니죠? 자동차 시장으로 가보면 미국이랑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단계적으로 15%까지 내리기로 합의하고 서명까지 마쳤어요. 네, 맞아요. 끝냈죠. 그런데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은 좀 지연되면서 이러다 우리 한국산 자동차만 가격 경쟁력에서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와요. 그렇죠. 관세는 정말 즉각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거든요. 같은 모델이라도 일본 차에 비해서 한국 차는 최종 판매 가격이나 아니면 인센티브 구조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결국은 왜 현지 생산 비중 또 부품 조달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소비자들이 단순히 차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 비용이나 나중에 중고차 가치까지 다 포함해서 총 소유 비용, TCO라고 하죠. 그걸 고려한다는 점도 중요하고요. 뭐죠? 롯데쇼핑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면서 2030년까지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2배로 늘리겠다. 이런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를 내놨습니다. 네, 야심찬 목표죠. 한편에서는 또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1년에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 영업이익의 최대 5%, 근데 최소 30억 원이에요. 이 정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고요. 성장과 안전,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동남아시아는 인구도 늘고 있고 아직 오프라인 유통 인프라가 좀 부족하니까 롯데쇼핑 같은 기업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죠. 다만 성공의 관건은 역시 좋은 입지 선정, 그리고 상품 기획, MD라고 하죠. 또 디지털 고객 관리, 앱이나 멤버십 같은 거요. 이런 역량을 얼마나 잘 결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리고 강화되는 산업안전 규제는 이제 정말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에요. 그 이상이죠. 과징금, 또 공사 중단, 브랜드 이미지 하락, 이런 것들이 재무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 됐습니다. 그렇죠. 타격이 크겠네요. 네. 그래서 안전 관련 투자를 그냥 비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위험 관리 차원에서 심지어 보험료 절감 효과까지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 된 거죠. 마지막으로
시장 지표 좀 볼까요?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수준에 근접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9월 수익률은 지수 상승률에 좀 못 미쳤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. 네, 그런 경향이 보였죠. 반면에 금 가격은 온스당 3,600달러 후반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제 유가 WTI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여파 이런 것 때문에 배럴당 63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상승했어요. 이 신호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시장의 주도권이 특정 테마에서 좀 실제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적 개선이 뚜렷하거나 아니면 지배구조 개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이런 것들 중심으로 초과 수익을 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아하. 금 가격 상승은 시장의 어떤 위험 회피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고요. 앞으로 금리나 달러 가치와의 관계를 계속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. 유가 상승은 지정학적 긴장이나 공급망 불안이 계속 우리 경제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. 네. 정리해보면 오늘 저희가 짚어본 여러 이슈들은 그 정책, 규제, 그리고 지정학적 상황 변화가 기업의 가치 사슬이나 수익성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또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특히 그 자동차 관세 문제나 산업안전 규제 강화 같은 정책 변화는 즉각적으로 기업의 비용 구조를 바꾸고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잖아요. 또 머스크의 지분 매입이라던가 틱톡 관련 규제 이슈 같은 이벤트들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거쳐서 자금 흐름의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 시장 전체의 파고벽발을 만들어내고 있고요. 결국 여러분께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시거나 투자를 결정하실 때 이런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하고 또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에 나타날 구체적인 숫자들, 이걸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게 더욱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내용 외에도요.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업들이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예를 들면 순환섬유, 그 텍스타일 투 텍스타일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. 순환 경제 모델에 어떻게 투자하고 또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과정을 눈여겨보는 것도 앞으로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겁니다. 이 부분은 향후 더 깊이 살펴볼 만한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네요. 네,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핵심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